연료 전지는 네모.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시켜주는 발전 장치로 화살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열기관과 달리 노골적인 대조다. 효율이 높고 소음, 진동, 배기가스의 문제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은 대표적인 연료전지인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나타내는 계략도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보통 그래요. 과학자들이 야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론적으로 전기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기술자들, 공학자들한테 던져주면 아 되겠는걸 하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산화극 보이죠? 산화극 요기. 다음 환원극 요기 있죠? 전해질 요 부분 요렇게 들어가 있죠? 전기도산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구조. 수소연료전지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이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 H2O가 여기 생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장치의 외부로 연결된 도선을 통해 전자가 E-니까 전자잖아요. 전자가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을 하며 전류가 얻어진다. 전기를 써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궁금해해야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생성할 때 뭔가 에너지, 힘이 필요한가? 왜 설명 안 하지? 이게 궁금해야지. 왜? 물에서 수소, 산소로 나눌 땐 전기 쓴다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가운데는 왜 아무 얘기 안 했지? 의심해야 돼요. 산화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들어와서 산화기소에서는 수소기체가 들어와 산화극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물질의 표면에 산화극을 구성하고 있는 C 탄소물질에 표면에 있는 촉매의 도움으로 수소이온과 H 플러스 전자로 분해가 된다. E 마이너스로 분해가 된다. 수소이온은 산화극과 환원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통해서 환원극으로 이동하고 환원극으로 이동하네요.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합니다.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환원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전해질은 이온에 대해서는 전도성을 가지고 전자에 대해선 전도성이 없다. 무슨 말이야? 전해질은 누구를 이온은 넘겨주지만 전자는 넘겨주지 않아. 이온은 통과시키는데 전자는 통과시키지를 않아. 이래. 산화극은 전기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지칭하며 산화극에선 말 그대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연료인 수소가 반응하는 전극이므로 연료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화극은 다른 말로 연료극이라고도 합니다. 산화 반응이란 네모 어떠한 분자가 전자 혹은 수소를 잃거나 끊어 산소 원자를 얻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산화극 반응은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4H 이온이 이렇게 넘어가고 전자는 도선 따라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일로 들어온 산소와 반응하는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되겠지. 한편 환원극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가 기체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만약 산소극의 환원극에 산소 기체를 공급하지 않고 수소 기체를 산화극만 공급하면 수소 기체가 전극을 흡착하여 원자 상태로 분리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긴 수소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빨간색 밑줄이라고 봅니다. 길지만 빨간색 밑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거든. 가정, 전제, 조건, 배경 요즘 들어서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수소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수소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수소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바뀌려면 요게 요렇게 두 개로 바뀌려면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얘를 받아내는 바구니 역할을 하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산소 기체가 요 주머니가 산소네. 산소 기체가 환원극에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됐는데 얘 버려야 되거든. 버릴 쓰레기통이 없어.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를 않아. 나뉘지를 않는다. 이렇게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네요. 요거이기 때문에 빨간색 요렇게 일어납니다. 따지면 요거 괄호친 것도 전부 빨간색이기는 한데 또한 산소 기체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에 도달한 전자 뿐만이 아니라 전해질을 통과해 온 수소 이온을 받아서 물로 전환을 합니다. 즉 수소 연료의 환원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소와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겁니다. 산소와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은 수소 기체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이 되는 요 반응입니다. 전체 반응은 이거다. 이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거겠네요. 이 반응의 역반응인 물의 전기 분해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수소 연료 전지의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고 모든 연료 전지의 반응 또한 자발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 요 과정은 자발적인 거야. 아까 궁금해 하라고 했었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고 했었는데 그냥 자발적인 거야. 냅두면 돼. 그냥 방 안에다가 수소랑 산소 때려 넣어 놓으면 그냥 물 생겨. 이유 없이 그냥 지들끼리 반응을 해서 이런 상황 됐을까요? 그렇다면 궁금하지. 왜 수소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날까요? 물어보면 답해 줄 거니까. 적어도 네 번째 문단의 주제는 전체 반응이 자발적인 이유. 그게 네 번째 문단의 주제지.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난 이후의 물질의 에너지가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보다 작아서 안정 상태가 되어야 한다. 물질 A가 반응을 해서 물질 B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가 반응 전에는 크고 반응 후에는 작고 반응 후가 안정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돼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러한 준거가 되는 값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인데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출입한 반응열에서 엔트로피 변화와 온도의 곱을 뺀 값이다.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출입한 반응열 빼기 괄호 열고 엔트로피 변화 곱하기 온도, 이 값이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래요. 그냥 그렇대. 공식인가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출입한 열이 발열 반응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있는데 열을 내. 에너지가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열로 바꿔서 밖으로 빼내는 거니까.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열이 생기니까 에너지가 커지겠지? 아니야. 발열 반응은 마이너스야. 에너지가 빠지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면 열을 받아 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지. 흡열 반응은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 전체 반응을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보면 그럼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반응물, 생성물 측면에서 보면 2몰의 수소기체가 1몰의 산소기체와 반응하여 2몰의 수소기체가 1몰의 산소기체와 반응해서 그러면 3몰 나와야 되잖아. 2몰의 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인 겁니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액체보다 자유로운 운동을 하는 기체의 엔트로피가 크고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무질서함으로 뒤에 볼게요. 전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앞에다가 우리 말도 안 되게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쓰겠거든요. 왜? 잘 모르니까요. 요렇게 체크해 놓고 엔트로피 크고 작고 엔트로피가 크고 작고. 근데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죠. 그 밑에다가 쓸까? 무질서 정도가 반응물은 크고 생성물은 작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전형적인 문과 출신인 제가 과학 지문 푸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내식으로 하는 거지. 화학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기도 안 찰걸?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에 의해 깁스 에너지 변화의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이 반응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연료전지의 작동 범위는 이러한 특정 온도 하에 일어납니다. 체크. 특정 온도 이하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가 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작동 온도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앞에서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요 과정은 발열 과정이래.
발열 반응은 깁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부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깁스는 마이너스야.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는 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거든. 엔트로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 가만히 내비놔도 모든 물질은 다 그래. 그래서 자발적이야. 다음, 나 지문까지 읽고 얘네는 좀 통으로 드릴 거예요. 연료 전지는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염기성, 산성으로 나누고 작동 온도에 따라 100도씨에서 작동하면 저온, 200도에서는 중온, 1000도에서 작동하는 고온 연료 전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연료 전지의 작동 온도는 전해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작동 온도는 전해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놓치기 쉬웠었던 부분 연료 전지를 구분할 건데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작동 온도에 따라서 1, 2, 뭐 1, 2 분류 기준 1, 2 가령 전해질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는 연료 전지의 경우 산성 물질이 사용이 되고 작동 온도는 저온이어야 된다. 세라믹 물질인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면 이온 전도도가 저온에서는 매우 낮으므로 고온에서 작동시켜야 합니다. 아유, 옆에다가 씁시다. 요렇게 쓰면 되겠네. 전해질을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는 전해질은 산성 물질이 사용이 되고 작동 온도는 저온이어야 합니다. 세라믹 등 고체 산화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온 전도도가 온도에서 저온에선 매우 낮아. 온도가 낮으면 이온이 통과를 잘 안 해. 그래서 고온에서 작동시켜야 합니다. 요 정도 쓰면 저는 나의 첫 번째 문단 이걸로 끝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작동 온도에 따른 분류법 이외에도 그러네. 연료 공급 방식에 따라 연료 전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료 전지 구분 방법 3. 직접 연료 전지란 탑재한 연료를 바로 양극에 공급하여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연료 전지를 말한다. 연료를 요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 기계에다가 딸깍 꽂으면 치 하면서 바로 일해. 수소를 탑재하여 이를 연료로 공급해서 연료 전지로 작동하는 방법도 있고 메탄올이나 에탄올과 같은 탄화수소를 연료로 산화극에 공급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 연료 전지의 작동 온도는 저온, 고분자 물질이 전해질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봐. 저온이어도 돼. 고분자라고 했으니까. 간접 연료 전지라 그러면 냄새가 나는데 디귿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다시 직접 연료 전지 원료를 바로 공급 수소를 탑재하거나 메탄올, 에탄올 같은 탄화수소 공급하는 것 저온의 고분자 물질이 전해질로 쓰입니다. 이에 비해서 간접 연료 전지는 메탄올, 수소로 일단 전환하는 계질기를 통해서 수소를 얻고 공급하는 겁니다. 수소를 끼워 넣을 수소를 충전할 건지 메탄을 충전할 건지 수소를 충전하면 곧바로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얻고 메탄올을 넣으면 수소로 바꿔서 그걸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직접이 좋겠죠. 뭐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근데 비싼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소기체 저장 탱크를 차량에 탑재하여 운행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 밑에 수소 탱크가 있어야 돼. 기름 탱크 있는 것처럼. 그러나 수소기체는 저장이 어려워. 판매망 구축도 미비해. 수소 저장 탱크 안정성 터지면 어떡해요? 이러한 이유로 수소를 직접 쓰는 게 간단할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메탄올을 이용한 연료전지가 자동차용 연료전지로 부각이 됩니다. 여기 요렇게 끊어. 수소 직접 이용을 하면 단점이 많아. 그래서 화살표 메탄올을 이용한 연료전지가 요즘 부각되고 있어. 뭐가 필요하다라 그랬죠? 계질기. 계질기는 뭐였어? 메탄올을 수소로 전환시키는 거야. 계질기가 필요해. 미안. 얘 간접이잖아요. 계질기를 탑재해.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해. 이에 비해 직접 연료 전지인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는 계질기 필요 없어. 메탄올을 직접 전지에 연결. 수소를 쓰는 게 아니라 메탄올을 직접 써. DMFC 양극 반응은 메탄올이 물과 반응하고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할까? 메탄올 더하기 물 하면 이산화탄소. 이게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들어내. 다음 양극 반응이 그렇고 음극 반응은 산소가 양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소이온과 전자와 반응하여 산소 더하기 수소이온 더하기 전자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DMFC 전체 반응은 메탄올 더하기 산소 화살표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을 반응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동력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네. 저의 또 짧은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왜 친환경적인 거지? 라는 의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 뒤로 넘어와서 1, 2, 3, 4, 5번 딱 5분 드릴 거예요. 시작하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가 수소 연료전지 설명한 거죠.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원리 얘기해요. 구체적인 사례 없어. 나에도 여러 가지 연료전지를 막 분류하는데 그 분류한 연료전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준 건 아니야. 가는 나와 달리 무시하라 그랬죠. 특정 기술의 향후 전망? 아니요. 특정 기술의 향후 전망은 나에 있지. 어디에? 여기. 친환경 자동차 동력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전망이지. 전망은 오히려 나에 있지 가에는 없어. 가는 특정 장치, 수소 전지의 원리. 나에서는 특정 장치를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답 3번. 가는 특정 개념의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아니지. 나는 특정 개념의 공시적, 동시대에 쭉쭉쭉쭉쭉 딱히 그런 것도 아니야. 가의 과학자의 견해 이름 1도 없어. 나는 이에 대한 가에 대한 문제점 분석하는 거야? 아니죠. 정답은 3번.
2번 문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풀까? 이런 거 이제 가끔 훈련하면 좋지. 살펴봅시다.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물을 전기 분해해. 그러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드는 거야? 아니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나오는 반응이죠. 분해 반응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의 결합 반응이지. 수소 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아까 2몰 더하기 1몰 했더니 2몰 나오는 거지. 엔트로피는 줄어들죠. 무질서한 정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탈락. 메탄올은 계질기 없어도 연료전지 연료로 쓰일 수가 있죠. 누구? DMFC는 계질기 없어도 직접 메탄올을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정답 3번.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이온 H+, 전자 E- 모두 환원극에서 산원극 방향. 그림 너 안 봤니?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하는 거죠. 4번 탈락. 수소 연료 전지에서 환원극에 공기를 제공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화극에서 수소 원자가 분해된다? 그럴 리가요. 아유, 빨간색 길게 밑줄 그었는데. 요거 빨간색 얘기하는 거죠. 산소 필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공기 넣어줘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틀린 얘기지. 정답 3번. 써놨어요. 수소 연료 전지, 고온 연료 전지, 직접 연료 전지. 첫 번째, 수소 연료 전지는 연료극에서 메탄올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지 중에는 디귿, 직접 연료 전지, 메탄올 산화 반응 쓰는 거 있지. 탄화수소를 수소로 직접 전환하는 탑재된 장치,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계질기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연료 전지는 디귿에 해당될까요? 아니요. 디귿, 직접 연료 전지에는 계질기 없어. 계질기가 없어.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지. 3번. 탑재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하고 1000도씨 이상 작동하는 연료전지 고온에 쓰는 건 니은, 디귿 모두 해당될 수 있죠. 직접 연료전지에 속하는 연료전지의 반응에 따른 생성물 뭐 나오지? 메탄올 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와 물 나오죠. 기역의 반응물 여기 C에서는 뭐 나와? 어디 있어? 이산화탄소하고 물 나오고 기역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뭐 나와? 물 나오지. 생성물에 공통된 것 물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진짜냐고? 여기 직접 이용하는 애는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고 다음 앞으로 넘어와 기역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뭐 만들어? 물을 생성해. 둘 다 물 만들어. 그러니까 4번 맞지. 다음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연료로부터 그렇지 연료를 넣어서 수소를 넣던 메탄올을 넣던 간에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맞는 얘기지. 정답은 2번. 뒤로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암모니아가 수소와 질소로 분해되는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NH3가 H2와 N2로 나뉘어
물론 앞에 뭐 숫자 써주긴 해야 되는데 이 반응에서 2몰의 암모니아 기체가 분할되어서 3몰의 수소 기체와 1몰의 기체가 된다. 어머, 뭐 하고 있어? 에너지가 증가해, 엔트로피 증가해, 무질서해지는 거야.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며 깁스 수로 이야기하면 양수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지. 어디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에너지가 작아질 때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에너지가 커질 때에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지. 특정 온도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2번 정답. 됐을까요? 북중미 땡땡국에서는 사탕수수로부터 에탄올을 저렴하게 얻고 있습니다. 땡땡국은 에탄올을 이용한 연료전지 개발에 많은 투자하고 있죠. 두 가지 종류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질기 이용해서 에탄올을 수소로 전환한 다음에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A. 또 다른 하나는 에탄올을 직접 바로 공급해서 이런 거 뭐라 그랬지? 비슷한 게 메탄올을 쓴다면 DMFC 형이네. 연료전지를 구동하는 B 시스템. B의 경우 한 전극에서 에탄올이 수소와 전자를 내는 반응이 일어나며 한 전극에서는 에탄올이 한 전극에서는 이쪽에서는 에탄올이 수소와 전자를 만들어내고 다른 극에서는 산소가 반응에 참여합니다. 둘 다 고분자 물질을 사용합니다.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면 산성 저온 아까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고분자니까 산성 저온 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누구 찾는 거야? 맞는 거 찾기 1번. A 시스템에서는 에탄올에서 생성된 수소는 산화 반응에 참여가 되겠군. 수소로 만들어지면서 수소 연료 전지에서 뭐 한다고 그랬지? 산소 만들어낸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산화 반응에 참여합니다. 기억 들어가야 돼. B 시스템에서 에탄올의 반응은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는 얘기지. 이러한 과정은 산화극이니까. A, B 모두 에탄올을 이용하니까 직접 연료 전지는 B만이지. A, B 고분자 물질이 전해질을 통해 전자가 이동한다? 아니요.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지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죠. 탈락. 정답은 1번. 됐을까요? 끝. 잠시 정